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2차 전지주들이 오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오후장 들어서도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수한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은 좀 컸지만, 역시 우리나라 지금 약간 2차 전지 위주로 어떤 종목에 대한 쏠림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로 보이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도 이제 테슬라, 그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관련되는 종목들의 등락이 주가의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회의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방향성을 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종목별로의 이 등락폭에 대한 영향이 계속 더 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이 주가가 더 오르면서 약간의 밸류나 고평가 이런 약간 고평가가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이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항상 미국 시장에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덜 어떤 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하방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에 의한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그 매출액과 단기순이 증가했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년 만에 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약간은 좀 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2차 전지주들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상황에서 어떤 차익 빌미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FOMC 회의가 발표하기 전까지 시장에 약간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좀 생각보다는 낮게 좀 나와주면서 시장 쪽에서의 그 차익 시장 욕구를 좀 자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 그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이 실적 장세에서도 계속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떤 종목들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도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들의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짜가보시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다지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9%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캔서 문샷 멤버 합류 기대감에 올랐다가 오늘 장에서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1,2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를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이 가시화된다라는 소식 속에서도 약세를 보입니다. 주가는 7%가 넘게 빠지면서 13,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주인 한화오션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44,5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인 서현 이화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25,0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0만 1,9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을 구조해 볼 텐데요. 오늘 매도 의견으로 사실상 나왔던 리포트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할까요? 오늘 SK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도 어제 종가보다 낮은 43,000원으로 제시돼 있었는데 이 리포트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오션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주가의 좀 하락폭이 좀 나와주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종가보다도 낮은 43,000원대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와주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2분기 실적도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250억 가까이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건조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고정비 감소 효과나 여러 가지 그 LNGC 일부 건조물 매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은 약간은 좀 감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죠. 적자가 지속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그 우려감은 좀 계속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오션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오션이 이 하나그룹의 인수 이후에 약간의 좀 그 방산 부분이나 또 해양 플랜트 생선 쪽에서 약간 이 사업적인 리뉴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업체들의 최근에 그 어떤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이 선의 그 배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성과가 그러니까 이 마진이 많이 남는 또 성과가 높은 그런 그 조선 위주로 좀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방향성을 거기로 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 그 수주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떤 수주가 지금 커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대입한다면은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한 LNG선 또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수주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마진이나 이런 부분은 이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때를 대비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였죠. 7월 14일 이번 주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해군 차세를 후위한 울산급 배치 이거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나 실적에 훈풍이 둘만한 이슈는 항상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주가 떨어졌을 때는 한번 다시 봐야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싸다, 저평가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그 주가가 지금 다른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안 갔던 이유를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오션을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버티는 전략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신규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증권사들이 생각한,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와 방법은 다 틀리죠. 하지만 오늘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PBR 쪽을 자산 가치로 BPS로 이 목표 주가를 낸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현재 가격과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매수 관점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버티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 손절 라인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서현이화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는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서현이화는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테슬라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서현이화와 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어떻게 보면 서현이화도 이 현대 기아형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또 뭐 2차 전지 어떤 그 배터리, 자동차 소재, 그리고 이 장비,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내지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서현이화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며칠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좀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내장재, 외장재 위주의 부품 업체에서 지금은 이제 서현이화가 많이 이 사업성을 좀 바꾸면서 이 배터리 종합 회사로 지금 변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본업에 대한 외장 위주의 이쪽에서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사업으로 인한 실적 방향성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4배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 어떤 이 부품 업체들 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서현이화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90% 육박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폭스바겐이나 여러 가지 현지 전방 기업들의 또 공장을 세우면서 잘 대처를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그렇죠. 이 고급화 쪽에서의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장재나 외장재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나면 가격이 비싼 쪽으로의 수주나 그런 오더가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현이화의 마진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신사업이라고 했던 배터리 시스템, 특히 이제 현대차량 쪽에서의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수주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서현이화의 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외 쪽만 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업종을 봤을 때 1분기 때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려스러웠던 점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 시장 쪽에서의 1분기 때 증명이 됐듯이 어떤 실적
그 판매나 여러 가지 수출하나 이 재고 수준을 봤을 때도 이 정상화 과정을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럽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서현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미국 외 다른 이제 해외 지역 쪽에서의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서현이와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서현이화의 주가가 떨어졌을 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서현이화는 이 추가적인 매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이 다른 자동차 이 소재나 부품주들 대비해서도 저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관점도 괜찮다. 그리고 이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드립니다. 서현이화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 현재가에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 라인 22,000원은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구조해 볼 텐데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움직였을 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향 매출 불안감 때문일까요? 어떤 것으로 분석을 하실까요? 중국 쪽에서 지금 뭐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뭐 부동산 모두 그 얘기도 지금 나와지고 있고, 이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이제 화장품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화장품 업종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 쪽 비중보다도 이제 그 매출처를 다변화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어떤 경기 상황, 뭐 소비 지표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좀 대장주죠. 지금 뭐 2분기 영업이익도 뭐 투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바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내 쪽에서의 매출은 2분기 봤을 때는 15% 정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어떤 해외 쪽에서의 이 화장품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숫자 전환하는 부분인데, 뭐 중국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상승폭이 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적자는 좀 기록을 좀 하겠지만은 우선 그 어떤 적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나 매출의 상승은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유럽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북미 쪽에서의 그 채널에 대한 이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탈피한다는 것보다도 이 중국 쪽에서의 불안감은 추후에 본다고 했을 때 유럽과 미국 쪽에서 만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모레 퍼시픽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장품 업종들 안에서도 지금 대장주이긴 하지만 뭐 지금 화장품 전체적으로 그 매수 관점을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이 OEM, ODM 업체를 화장품 안에서 이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지만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 설화수 같은 이 고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뭐 설화수나 이런 부분에서 리브랜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소비자들, 뭐 또 이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저가 화장품을 선호하는 뭐 비중이 좀 많겠지만, 그래도 이 비싼 어떤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요 어떤 브랜드들의 어떤 리뉴얼이 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상승 여력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불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짚어주세요. 우선 아모레 퍼시픽 목표 주가도 14만 원까지는 증권사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이제 9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너무 대장주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한 이 화장품 업종이 크게 성장세가 폭발하겠다라고 좀 단언을 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버티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사마 콘덴서가 지금 수익률이 8%대로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직 출발 안 했다라고 좀 표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다시 주고 있어서 만약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시고 이제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의 이제 실적이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사마 콘덴서 이야기하는데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것은 사실 영업이익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보다 Q,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의 이제 수요의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의 Q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생산된다라는 것이고 배터리가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또 생산이 된다라는 것. 제가 이제 사마 콘덴서 이야기할 때 MLCC가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가면 전기 자동차에는 5,000개, 6,000개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율이 엄청나게 이제 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MLCC 관련주들의 실적도 충분히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왜 사마 콘덴서였냐? 사마 콘덴서의 가장 큰 고객사가 LG전자. 네. LG전자가 전장 쪽에 또 이제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에 대한 부분이 좀 두각이 나타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MLCC 재고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네. 추가 상승은 어떻게 좀 짚어보실까요? 충분히 삼성전기의 이제 추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것은 MLCC보다는 FC-BGA, 그러니까 기판 쪽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았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러한 쪽에서 이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까지 이제 같이 움직여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기의 대량 거래량이 오랜만에 들어온 만큼 추세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저는 사마 콘덴서 역시 최근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만 원대를 넘어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대신에 이제 이 6만 원대에 가게 되면 앞선 또 악성 매물이 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물려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간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곡선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1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펌텍코리아는 지금 수익률이 19%대로 나고 있어요. 또 뉴스도 나와 있네요. 롯데케미칼과 친환경 화장품 패키징 개발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뉴스 볼 때 네. MOU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분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한번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라는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MOU가 딱 그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과 펌텍코리아가 MOU 했다라는 것에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좋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추후에 만약 친환경 패키징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의 이제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뉴스에 따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 펌텍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디밴드의 최근에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마녀 공장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이러한 기업들의 최근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참 제가 차트를 차마 키진 못하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은 크게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우 그리고 펌텍코리아. 근데 네. 이제 연우는 앞선 지금 그 화장품 투탑 기업을 좀 고객사로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하지만 최근에 이 인디밴드들의 성장세와 함께 pom텍코리아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규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번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중국 침체가 좀 우려가 되는 만큼 네. 우리 화장품주와 또 용기 관련주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중국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펌텍코리아의 가장 큰 매출 쪽은 일본 혹은 유럽 그리고 미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K뷰티에서 특히 이제 이 화장품 쪽에서 우리가 중국의 힘을 못 받은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부진에 따라서 뭐 화장품 기업별로는 좀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 가장 크게 지금 상처받으실 분들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인데 일단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K엔터 자체가 올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북미와 유럽 쪽에 폭발적인 인기와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있어서 중국 시장의 부진은 뭐 기업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펌텍코리아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최악으로 만약에 치닫게 되었을 때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기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 펌텍코리아가 중국 시장 관련 완성품 브랜드에도 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훨씬 더 매출처가 이제 다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대형주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뭐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공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값이라고 주셨네요. 그렇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만큼 가성비 있는 것들이 좋죠. 그쵸. 그러니까 가성비, 가심비 요새 많이 네. 따지잖아요. 가격 대비 이제 만족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또 제품의 판매량에 굉장히 또 치명적인 혹은 많은 영향을 주는 요새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힌트만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나를 드려보면 피부 미용 쪽에서 피부 미용이요? 네, 체크를 해봤습니다. 피부 미용 쪽에서 네. 체크해봤다. 네. 그러면 섹터 자체가 공개가 됐네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요새 워낙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프더라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고객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네. 중국인들 혹은 뭐 다른 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에 뭐 관광지 명소로 보러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또 의료 시술을 받으러 의료 관광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끊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도가 엄청나게 지금 많다 보니까 이쪽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요즘 업황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사용하시는 것 좀 있을까요? 아직 제가 네.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데 네. 제 주변에서 보니까 뭐 앵커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많은 또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시더라고요. 한번 또 하시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들어도 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효과가 눈에 딱 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뭐 특정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게 너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관심도를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나이대도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뭐 여성분들만 지금 받는 것이 아니고 제 주변에 남성분들도 또 지금 많이 받기 때문에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또 업황도 중요한데 네. 그리고 뭐 섹터도 중요하지만 종목도 저희 중요하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사실 방송 보시는 이유는 네. 시황보다도 지금 나에게 어떤 종목이 가장 돈을 벌어다 줄까 네. 이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처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네. 일전에 한번 갖고 왔었는데 5월 18일에 공략을 그쵸. 해주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라기보다는 벌써 한 2달 전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좀 다시 받았어요. 네. 근데 조정 이후에 다시 지금 또 고개를 들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략이라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재공략이라도 혹은 이미 알고 계신 기업일지라도 우리 계좌에 돈이 되는 저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현재 구간에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뭐 올해 굉장히 많은 테마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챗 GPT를 시작으로 로봇, AI,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까지 지금 이어진 사이클 속에서 사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주도 섹터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수급의 변화가 많을 때 이들 섹터는 꾸준히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을 대표 기업으로 갖고 나왔지만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뭐 하이로닉, 뭐 루트로닉 혹은 이루다 이러한 기업들 주가 모두 다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행렬을 지금 보였었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왜 신고가를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계속해서 최대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매출이 잘 나오느냐 일단은 소모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네. 그 바늘 같은 걸로 이제 피부에 약간의 뭐 침투를 해서 이게 재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쓰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리고 기계 매출의 마진은 20% 정도인데 네. 소모품 제품의 마진율은요 거의 8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러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공략 해주신 만큼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추가로 비중 확대해 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비중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대감만 있는 섹터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나오고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새롭게 나오는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한 테마주들은. 그런데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탄탄한 실적,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려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이시스 메디칼 사실은 앞전 가격대 뭐 8,000원대, 9,000원대 샀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때 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으셔서 못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도 뭐 나쁘지 않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항상 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거든요. 네.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분기 최대 실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좀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3,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3,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를 뭐 15,000원 이렇게 이제 올려 잡아도 괜찮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10,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실망 매도 물량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면 꼭 손절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여 가시면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10,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뉴스도 좋고 뭐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시장에 관심이 얼마나 있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급 상황은 요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의 수급, 특히 어제와 오늘의 수급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좀 보여져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 수급 화면을 좀 틀어놨는데 네.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잡혔죠. 네. 어제 와서 제가 말씀드려야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요일이 잘못됐다. 네. 일단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양매수가 들어왔기 들어오고 있네요. 때문에 네.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심리는 저와 같을 겁니다. 전 고점을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들어온 수급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연기금이 소폭 좀 매도를 했죠. 근데 그동안에 매수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오늘의 매도세는 크게 상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중요했었던 건 투신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이제 맞춰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시세 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켜주지만 코스피 시장은 파란불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7%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603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0.84%의 강세를 보입니다. 931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수급 양상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네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 보입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최근에 계속 좀 많이 강조드렸지만 지수보다는 올라가는 혹은 네. 움직이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지금 시장의 주도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약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 장 초반에는 조정의 폭이 좀 깊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정의 폭을 모두 만회를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또 15% 이상, 1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빨랐던 시장.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 WCP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2차 전지 관련 섹터 기업들까지 오늘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기조가 7월에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수 플레이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
길게 보시기보단 뭐 낮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길게 네. 보셔도 되겠죠. 에코프로 30만 원, 4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가장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0만 원대. 뭐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일 텐데 일단 지금은 너무 시세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 전략을 좀 짜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과 비교해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탄력성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죠. 네. 특히나 시총 상위 1, 2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렇게 두 자릿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뭐 약하다, 뭐 약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에코프로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지수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강한 이유는 에코프로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마감까지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에 대한 투자 전략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어닝 시즌의 본격 개막이 됐습니다. 차별화 장세 속에서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님께서는 자동차와 항공, 음식료 업종이 기대된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다음 주 FOMC 경계감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실적 호조주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네. 이 앞선 분들의 이야기 꼭 한 번씩 마음에 새겨야 하나요? 새기셔야 할 것 같고 실적입니다. 결국에 이제 정답은 지금은 실적이 좋아야지만 주가가 밀릴 때 밀리더라도 덜 밀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 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조정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장투를 하시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냈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차 전지도, 반도체도,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미 좋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셔서 수익이 큰 종목군들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수급과 실적을 보시면서 짧게 전략을 좀 전략적으로 짜서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또 포트폴리오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쉬었죠? 반도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반도체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반도체를 보면 최근에 팹리스냐 파운드리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팹리스는 설계, 파운드리는 양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디자운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하느냐? 설계 도면을 양산을 할 수 있게 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업들의 최고의 장점을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재고 자산이 없다라는 것.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그동안의 재고 자산이었습니다. 네. 재고 자산을 어떻게 떨쳐낼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디자인 하우스는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오히려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어제 오늘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종목과 대장주가 이제 가온칩스인데 이 기업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뭐 21선이라든지 61선까지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폐배터리 주들도 좀 꿈틀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 네. 종목들 저희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가 무조건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약 15년도, 16년도, 17년도부터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전기차의 수명이 약 7년에서 10년이라고 보면 올해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17만 대. 그런데 2030년도로 가면 400만 대가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30년도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조금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에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 LFP 네.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낮은 LFP 배터리를 수거해서 거기서 추출을 해서 다시 리튬과 인산철을 뽑아서 재판매를 했을 때 과연 성일하이텍과 같은 폐배터리가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남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간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요소가 많으니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왔을 때 사서 시세가 날 때 조금 팔아주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아직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성일하이텍 하나 대장주만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의 경우에 대장주만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제 종목이 오르는 걸 또 살펴보니까 HLB의 경우에도 좀 강세를 크게 보였더라고요. 네. 리보세라님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상증자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웃으시네요. 근데 네. 이 HLB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이 피눈물을 좀 흘리게 했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뉴스와 함께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질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제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보실 거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 했었냐면 SK바이오팜 하나만 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아마 지난주에 SK바이오팜 믿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어제 9% 올랐고 오늘도 거의 뭐 7% 가깝게 지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펩트론, 동원, 아나텍처럼 비만 당뇨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이 시세를 네.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조금씩 제약바이오로 가볼까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사료주들도 오늘 강세 좀 보였잖아요. 러시아 뭐 곡물 네. 협정이 좀 종료됐다라는 소식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전보다는 민감도가 이제는 많이 덜하다. 네.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을 이제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좀 뉴스를 분리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주목할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서현 2화는 조정의 기회입니다. 개별 실적주 위주의 단기 매매가 필요하겠고요. 내일의 승부수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